자,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이 자신의 조부의 친일 사실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겠는데요. 이동희 차장. 네. 자, 일단 할아버지가 부끄럽다 이렇게 이야기한 분이 누군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데요. 예. 자신의 그 할아버지의 친일 행적을 낱낱이 공개하면서 대신 사죄하겠다. 이 8.15를 앞두고 할아버지의 친일 행적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국민들에게 사죄의 의견을 밝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소식을 위해서는 이남희 차장과 백성문 변호사 나오셨는데, 자, 백성문 변호사, 과거에 조부가 한 행동인데 네. 본인이 어쨌든 좀 용기 있게 좀 얘기한 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법률적으로는 물론 이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단 법률적으로는 연좌제라는 게 사라졌으니까요. 예. 뭐 법적인 책임은 전혀 없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항상 이제 일본과 관련해서 이제 감정적 연좌제라고 해야 될까요? 감정적인 골이 굉장히 깊잖아요. 예. 근데 이 골을 해소하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진정성 있는 행동과 용기 있는 사과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홍영표 의원의 이 사과는 굉장히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 행동과 예. 말과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베가 이 홍영표 의원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베가요. 예, 보고 배울 게 많은데 정말 야당 의원인데 이남희 차장. 네. 이분 야당 출입하실 때 가깝게 지냈죠? 만났고 잘 알고요. 오늘 예. 또 이 왜 사죄문까지 쓰게 되는지도 좀 이렇게 주변 취재를 통해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는 내용이 어제 SNS에 올린 홍 의원의 사과문입니다. 민족 앞에 당당할 수 없는 저는 친일 후손입니다. 매년 광복절 올 때마다 굉장히 부끄럽고 어지러움과 숨고 싶었지만 부끄러움을 아는 후손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용기를 내서 사죄를 한다. 예, 이렇게 그랬군요. 글을 올렸습니다. 도대체 할아버지가 어떤 친일 행동을 했길래 이렇게 손자가 사과를 하는지.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홍영표 의원께 부잣집 아들같이 안 생겼다고 이제 기자들끼리는 좀 그런 얘기를 하는데 홍영표 의원의 조부 홍종철 씨는 예. 바로 전북 고창의 지주였습니다. 일제시대 당시. 그래서 1930년대 이제 조선 총독부에 기부를 하면서요. 중추원 참의를 역임했습니다. 중추원이라 함은 조선 총독부의 자문기관인데요. 우리가 을사오적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모두 중추원의 고문을 역임했습니다. 예. 여기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천황으로부터 대례 기념장을 수여받을 정도로 어떤 좀 핵심적으로 활동을 했다. 이런 기록들이 좀 남아 있고요. 그래서 2009년에 친일 반민족 행위 704인 명단에도 포함된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좀 주변에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2009년에 이렇게 등록이 될 때 홍영표 의원 이제 집안 어르신들은 이걸 좀 막아야 된다라고 또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친일로 보일 수 있는 그 행보들도 있었지만 또 당시에 독립운동 자금을 뒤에서 뒀거나, 그러니까 꼭 그 친일만 했던 것들이 아니라 당시에 살아남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도운 적이 있는데 이런 행보도 같이 평가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집안 어른들도 주장을 했는데 홍 의원이 잘못된 것들은 그것으로 또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또 그 친일 인명사전 등록되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지켜봤다고 합니다. 예. 네. 어쨌든 뭐 본인이 한 일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할아버지 일이긴 하지만 부끄럽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고 뭐 사과를 했으면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도 어느 정도 울림이 있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예. 지금 박정훈 차장 옆으로 사파들이 보여주는데 예. 지금 어떤 내용들이냐면요. 이 홍영표 의원의 조부가 어떤 일들을 했나 일제시대 이런 것들이 이제 친일 인명사전에 이제 좀 설명이 돼 있는데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일본이 해방된 뒤 이제 일본군들이 돌아가는데 집을 내주면서 편히 쉬었다 가세요. 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 바로 이제 홍 의원의 조부가 바로 그 고창의 큰 지주였기 때문에 땅도 많이 갖고 있었죠. 그 나무를 다 벌채해서 그것을 일본군으로 보내서 거기 주민들의 어떤 원성이 자자했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사과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네요. 자, 또 한 분이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인데 오늘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엎드려서 사죄를 했다고 하는데 자, 일단 사죄하는 그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この場でお聞きをして心から申し訳ないお詫びの気持ちをまず捧げ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もし出されるのであれば当然
日本が過去どのようなことを行ってきたのか、心から発出する必要があります。 자, 박성훈 논설위원. 오늘 네. 하토야마 전 총리가 그래도 가슴에 담아있는 솔직한 마음을 우리 국민들에게 털어놓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네. 좀 후련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그 아마 하토야마 총리는 재임 시절에도 이 예.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가령 무라야마 전 총리라든지 고노정 외상 같은 경우도 그 어떤 위안부 문제라든지 식민 지배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자체가 어떤 새로운 것은 아니고, 또 아베 현 총리가 이러한 오늘의 저런 행보를 보고서 새삼 무슨 반성을 느껴서 예. 어떤 이번에 종전 담화의 내용을 크게 개과천선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일본의 조야에 과거 나카소네 전 총리를 포함한 보수적 정치인, 보수 언론 이런 데서도 과거 식민 지배나 과거의 침략에 대해서 사죄와 반성을 명확히 해야 일본이 그야말로 앞으로 더욱더 새로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베 총리도 지금 막판 14일 날 나올 종전 70주년 담화의 내용을 놓고 상당히 고심하고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남희 차장, 오늘 유관순 추모비 앞에서 또 절까지 했다고 하던데요. 절까지 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고초를 겪었는지 몰랐다 하면서 아주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 형무소 안에를 직접 다 들어가서 봤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유관순 열사가 직접 갇혔던 여옥사, 예. 그리고 또 그 전시관 등을 일일이 찾아서 돌아봤다고 합니다. 예. 지금 지금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추모비에 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금 추모비에 헌화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예. 대해서 정말 무릎을 예. 꿇고, 저 표정에서 진심이 읽힙니다. 네, 무릎을 꿇고 진심 어린 표정으로 기도하는 모습, 사죄하는 모습을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일어나는 모습이네요. 네, 무릎을 꿇고 정말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여기서 좀 진정성이 느껴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과거의 친일 행적 그리고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사과한 두 사람의 이야기 저희가 묶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